좀 뜬금없는 소식일지 모르겠지만 박정훈 대령 아시죠? 네. 오늘 조금 전 군사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특검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특검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22대 국회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의원 중에서도 연루된 분들이 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내란 수계 윤석열 씨가 제2의 내란을 전열을 정비한다. 제2의 내란을 도모한다. 이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히틀러도 지지 세력이 있었고 전두환도 지지 세력이 있었죠. 종교적 이단도 광신도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말로 그들은 결국 법적 심판을 받았고 역사에서 소멸됐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그 사람에게도 지지자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 양반을. 우리 국민이 정상적 국민이 합리적 국민들이 비정상적인 대통령, 비합리적인 정부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윤석열 씨를 한국의 GDP 킬러라고 그렇게 표시했고요. 그렇게 보도했고요. 그리고 상당수의 주요 언론들이 윤석열 체포 실패가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그 어떤 현안보다도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관점에서 두 분 국무위원도 역할들을 정립을 해야 된다. 저는 두 분이 윤석열 사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공복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것에 있어서 명확한 결정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헌법재판관 임명 2명만 했을 때 아까 문금주 의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한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무수 장관은 상당한 반대를 했었고 그때 장관의 입장은 뭐였죠? 저는 대행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요? 네. 자, 40여 후보자를 조속하게 임명하는 게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료하는 게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겁니까? 대행께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발포한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증대하는 겁니까? 해소하는 겁니까? 그 장관께서는 국가를 위한 현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적 고민이 없다. 저는 이런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수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서 그 질문 주셨던 것처럼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을 위한 공복이다라는 거에 그렇습니다. 그 동의하고요. 또 다른 지금 말씀하셨던 자, 두 분의 장관은 부처의 업무도 있지만 주요 국정 현안을 심의하고 조언하는 이런 역할이 헌법적 의무로서 부여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거든요. 머지않아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 씨가 이제 그 쇠락의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농림부 장관에게 우리 농정을 대표하는 장관으로서 뒤에 계신 공무원들의 자존과 명예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는 그런 의로운 좀 행동을 해줬으면 합니다. 결코 국민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겠습니다. 아니 최상목 장관이 권한대행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면서 논쟁을 벌일 때 장관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국무회의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국무회의의 사실은 심의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은 공복의 길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뭐가 하나